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TET 2급 71회차 실무 풀이 해볼 거고요. 문제 4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 수행 4번은 근로소득 관리 문제입니다. 자, 1번 중도 퇴사자의 원천 징수고요. 이준수의 3월 급여 자료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퇴사한 사람의 급여 입력을 해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건강보험료 정산,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이 있죠. 그래서 퇴사할 때 사회보험 정산까지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이준수 팀장의 3월분 급여 자료입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요. 생산부 이준수 팀장은 3월 25일에 퇴사했대요. 자, 중도 퇴사자 정산 시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 외에 공제 항목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자, 수행과제 첫 번째, 사원 등록 메뉴에 퇴사일자를 입력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여 자료 입력에 공제 등록을 하시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 3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요.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을 이용해서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구분은 1번 급여 선택해 주시고, 3월 기속분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작성해 주시고요. 조정 대상 환급액은 다음 달로 2월 하기로 한다. 자, 만약에 환급액이 나왔다. 그러면 통장으로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다음 달로 2월 해서 만약에 다음 달에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소득세에서 차감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차적으로 등록 한번 해볼게요. 인사급여 모듈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원 등록 들어갈게요. 이준수였죠? 이준수 클릭. 자, 그 다음에 퇴사일자 2024년 3월 25일. 2월 여부는 부. 그러니까 퇴사했기 때문에 굳이 다음 연도로 2월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퇴사 처리했고, 자, 두 번째는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수당 공제 등록 클릭해 주시고요. 자, 수당은 기본급 들어가 있죠. 상여는 굳이 삭제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공제 등록. 자, 여기에서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까지는 있죠. 저희가 필요한 거는 건강보험료 정산,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자, 2번 하시면 되겠네요. 건강보험료 정산 클릭. 변경하시겠습니까? 확인. 급여 쪽으로 걸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구분은 4번이죠. 4번. 확인. 급여의 여체크. 자, 급여 여체크를 해주셔야 우리가 급여 입력할 때 두 가지 항목이 뜰 겁니다. 자, 맞는지 다시 한번 보고 확인 눌러줄게요. 자, 3월이었고요. 구분은 1번이었죠. 3월 25일. 자, 이준수 클릭해 주시고 기본급 350.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맞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건강보험료 정산. 자, 그 다음에 장기요양 2,050원. 여기까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도 퇴사자 정산을 클릭하셔야 돼요. 자, 중도 퇴사자 정산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방금 저처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뜰 거예요. 자,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반영. 그러면 이제 퇴사할 때 1월부터 3월치겠죠? 3개월치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정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자, 3월이었고요. 지급도 3월. 자, 그럼 지금 중도 퇴사자 1명이다 라고 뜰 거고요. 자, 그 다음 총 지급액, 소득세 등 뜨죠. 자, 이렇게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방께는 간이세액과 중도 퇴사 두 개 합쳐서 들어온 겁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간이세액 같은 경우에는 기속기간 3월이고 지급기간 3월이죠. 그러니까 3월달 지급한 인원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도 퇴사한 사람까지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중도 퇴사에 1명 들어왔죠. 여기 총 지급액은 우리 이준수 팀장이 1월부터 3월까지 지급받은 월급이 다 땡겨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중도 퇴사자 정산할 때 정산된 소득세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무수행 평가 볼게요.
3월에 급여 자료 입력 조회를 해주시고, 자, 3월 급여의 소득세는 얼마인가? 자, 급여 자료 입력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이준수 클릭해 주시고 3월 급여의 소득세. 자, 지금 환급 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5만 4,440원. 자, 그 다음 37번. 3월에 차인 지급액은 얼마인가? 자, 이준수의 차인 지급액을 보셔야 돼요. 자, 차인 지급액은 하단에 있죠. 자, 3428 409. 그 다음 38번. 3월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들어가 주시고요.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자, 총 지급액 A10번의 총 지급액이니까 2680. 39번. 자, 3월 원천 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에 15번 일반 환급 세액은 얼마인가? 자, 지금 15번 일반 환급 하단에 있죠. 25,370원. 자, 이 일반 환급액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아까 문제 풀 때 환급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만약에 신청하겠다 그러면 21번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하지 않고 다음 월, 즉 4월 달로 2월 시키겠다. 20번에 들어가 있죠. 자, 40번.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를 조회하래요. 그럼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자, 우리 이준수는 중도 퇴사했기 때문에 중도를 클릭. 자, 그럼 들어와 있네요. 고용보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고용보험 합계액을 물었습니다. 자, 고용보험은 여기 있죠. 33번. 나 고용 94,500원. 자, 2번 볼게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 자, 우리 윤사원 사원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요. 부윤재용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다.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소득은 없다. 자, 우리가 지금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동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윤상현은 중증 환자. 장애인 체크해 주셔야겠죠. 모 김영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다. 자, 우리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했죠. 추가로 우리 복권, 그 다음 기초노령연금 이러한 것들도 소득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배우자는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 2,500만 원이 있다. 자, 우리 이자 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분리과세 불가능하죠. 자, 따라서 이 금액은 소득이 100만 원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 자체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기본공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자녀 윤성재는 소득이 없다. 수행과제는 사원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으로 들어갔네요. 우리 중증 환자는 윤재용이었죠. 그죠? 자, 장애인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소득 때문에 부처리해 주셔야 되고, 그죠? 자, 그럼 이제 사원 등록 들어갈게요. 윤상현 클릭. 하단에 입력하시면 되죠. 자, 1번 직계존속 윤재용. 자, 주민번호 넣어주시고. 자, 경로 우대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장애인은 3번으로 넣어주셔야겠죠. 중증 환자. 자, 그 다음에 모 넣을게요. 김영자. 그 다음 배우자는 부 처리해 주셔야겠죠. 0번 부. 자, 부 처리할 거지만 입력까지는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자녀.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장애 잊지 않고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무수행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41번. 자, 윤상현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조회를 해주시고요. 기본 공제 대상 인원은 본인 포함 몇 명인가? 자, 그럼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들어와 주시고요. 자, F2 눌러서 윤상현 불러올게요. 자, 본인 포함 몇 명인가? 라고 물었죠. 그럼 본인 1명, 부양가족 3명, 그럼 4명이네요. 그죠? 4명. 자, 경로우대는 얼마인가? 경로우대 2명이었고요. 각각 100만 원씩이죠. 그래서 200만 원. 자, 그 다음 28 장애인 공제 대상액은 얼마인가? 장애인 1명 있었죠. 자, 200 들어가고요. 37번 차감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자, 37번 차감소득 금액. 15447 120. 자, 57번 자녀 세액 공제는 얼마인가? 자, 57번 자녀 세액 공제 1명이고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자, 다음 3번은 연말정산이죠. 자, 정우승의 연말정산 자료고요. 부양가족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대요. 생계를 같이 한다. 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 완료해 주시고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한 건으로 입력, 보험료와 교육비는 소득공제 탭에서, 연금계좌는 정산명세 탭에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지금 부양가족이 쭉 있고요.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요. 직계 존속 정진규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있대요. 자, 우리 양도소득 금액은 100만 원 초과하면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인정 못 받죠. 부양가족으로. 자, 소득 초과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직계비속 정하에 소득이 없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료를 볼게요. 의료비. 자,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진규. 자, 병원과 내과 금액 310만 원 한 건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입력은 바로 할게요. 자, 우리 사원 불러와 주시고요. 정우승. 자, 소득공제 탭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의료비 탭 클릭. 자, 정진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긴 하지만 의료비에서는 소득 보지 않죠. 따라서 정진규 입력 가능합니다. 자, 국세청이고요. 한 건으로 입력. 자, 그 다음에 지급액 310만 원. 다음 보장성 보험 볼게요. 자, 보험은 나이도 따져보셔야 되고요. 소득도 보셔야 돼요. 계약자는 본인이고요. 자, 종류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축성 보험은 연말정산 공제 불가능합니다. 제외시켜주고 보장성 보험이고요. 정하일이에요. 우리 자녀였죠. 나이와 소득 모두 통과했기 때문에 72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소득 공제 탭 클릭해 주시고 정하일. 자, 20세 이하 들어가 있죠. 그죠? 공제가 되니까. 자, 여기에서 보장성 보험 국세청 자료에다가 72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축성 보험 안 되고요. 태아 보험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나이 보지 않고 소득은 보셔야겠죠. 정하일. 자, 체험학습비고요. 35만 원. 우리 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 한도로 가능했죠. 참고로 우리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소득 공제 탭에 정하일 교육비 찾아볼게요. 옆으로 쭉 넘겨주시고 교육비 일반 쪽에 30만 원까지. 자, 그 다음에 교육비고요. 정하일입니다. 어학원, 학원이죠. 근데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연말정산 공제 가능해요. 자, 그런데 정하일은 나이가 자, 09년생이죠. 그죠? 자, 따라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원비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미취학 아동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연금저축. 자, 우리 연금저축은 본인만 가능하죠. 이지원, 본인 아니죠. 배우자죠. 그래서 연금저축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까지는 다 했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61번 보장성 보험 공제액은 얼마인가? 정산 명세 탭 클릭해 주시고 61번 보장성 보험 86,400원 62번 의료비 21만 750원 63번 교육비 45,000원 60번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본인 것만 입력 가능하다라고 해서 입력 생략했죠.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77번 차감징수세 지방소득세 포함한 금액. 자, 그럼 합계를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두 개 더한 금액 52만 3,520원 523, 529. 자,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 관리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틀린 문제 있다면 꼭 복습 한번 해주시고요.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